네, 안녕하세요. 상추씨입니다. 오늘은 3월 3일 금요일, 현재 시각은 밤 10시 정도 됐고요. 상추씨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알바미의 100일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전에 계시는 저희 부모님께서는 오시지는 않았고 100일 파티라고 할 만큼 무언가 대단한 걸 한 건 아닌데, 네, 장인 장모님 모시고 떡이랑 과일이랑 이것저것 좀 해가지고, 네, 알바미 사진도 좀 찍어주고 그렇게 알바미 100일을 보냈습니다. 네. 인터넷에 보니까 그 100일상을 대여해주는 그런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 식탁보라고 해야 되나요? 테이블보랑 위에 이제 과일 같은 거 올릴 접시 같은 것들, 떡이나 이런 것도 올릴 것들, 그리고 모형 케이크, 그리고 모형 떡, 그리고 꽃병 이런 것들을 그 이삿짐 박스 같은 거에 넣어서 보내주더라고요. 유자 씨가 이제 여러 업체들을 보다가 한 군데를 정해서, 그리고 사진 찍을 때 입을 한복 이런 것들 해가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카메라는 어차피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집에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꺼내서 사진도 좀 찍었고요. 네. 확실히 핸드폰으로 찍는 것보다는 그래도 카메라로 찍는 게 화질 면에서나 아니면 조금 더 예쁘게 나오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원래는 유튜브를 좀 하려고 샀던 카메라인데, 정확히는 유튜브 컨텐츠 중에서 좀 인터뷰 컨텐츠를 좀 각 잡고 한번 해볼까 싶어가지고 비싸게 주고 샀던 풀프레임 소니 카메라가 한 대 있는데, 네, 가끔씩 영상을 브이로그 할 때 찍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런 기념일 같은 때 사진 찍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카메라를 샀을 때는 나도 좀 사진 찍는 거를 좀 제대로 공부를 해보자 라는 생각이었는데 별로 공부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게으른 탓이겠죠. 그 전에 그 크롭바디 소니 카메라가 한 대 더 있었는데, 대충 설명을 드리자면 크롭바디가 조금 더 싼 카메라고요. 풀프레임 카메라는 조금 더 비싸고 더 잘 나오는 사진이 그런 카메라라고 대충 이해하시면 얼추 맞을 거예요. 근데 그 크롭바디 카메라를 제가 한참 소유를 하면서 유튜브 영상을 많이 찍었었는데, 그걸로도 사실 뭔가 영상적인 퀄리티나 아니면 사진 공부를 했거나 그런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어느 정도 필요한 선에서만 기능을 익히고 필요한 선에서만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 그 이상 뭔가 엄청나게 멋들어진 영상이나 사진을 찍으려고 공부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었는데, 풀프레임 카메라를 사면 그래도 조금 더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굉장히 잘못 판단한 거였습니다. 크롭바디로 연습을 안 하면 풀프레임으로도 안 한다. 네. 그런 교훈을 얻게 됐고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물건들이 필요할 때가 오잖아요. 근데 그게 꼭 필요하다기보다는 그걸 사서 내가 무언가를 좀 해봐야겠다. 공부를 하거나 예를 들면 내가 그림을 그리는 거를 좋아해서 아이패드를 사서 아이패드로 그림 연습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이패드를 사서 정말 제대로 활용을 하려면 그 전에 이미 종이에다 그리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든 매일매일 그림 연습을 정말 너무 좋아서 미쳐가지고 계속 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아이패드를 산다고
그림 연습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자기 개발 용도로 어떤 물건을 살 때는 내가 이 물건을 사서 하려고 하는 것을 지금 내가 얼마큼 좋아하는지, 그리고 내가 그걸 지금 얼마큼 이 장비가 없는 상태에서도 얼마큼 열심히 하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체크를 좀 해보면 비싼 물건을 사고 나서 소위 말하는 돈 GR 이런 거를 조금 덜 할 수 있지 않나, 돈 낭비를 조금 덜 할 수 있지 않나. 근데 저는 뭐 풀프레임 카메라를 산 거는 크게 후회는 없습니다. 비싸게 주고 사긴 했는데 뭐 이래저래 사진도 많이 찍었고 가끔 영상도 찍고 있고 그렇기는 해서, 근데 물론 제가 처음에 활용하려고 했던 그 용도로는 별로 활용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아쉬움이 있다. 네. 갑자기 앨범이 100일상 이야기로 시작을 했다가 개똥철학으로 변질이 되어버렸고요. 네. 어쨌든 그 한복도 입히고 사진을 찍었고, 그리고 한복만으로는 유자씨가 조금 아쉬운 것 같다 해가지고 드레스를 하나 샀습니다. 알밤이 입힐 한 2만원인가 정도 주고 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알밤이가 또래보다 조금 지금 큰 상태인 건지 아니면 살이 쪄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면 그 옷 자체가 신축성이 굉장히 없는 옷이었는데 옷이 잘못 만들어진 것인지 어쨌든 굉장히 입히기가 많이 빡세가지고 알밤이가 입고 벗고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울었고요. 네. 그거를 이제 입히고 벗기고 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알밤이를 보다 보니까 과연 누구를 위한 100일 파티인가. 네. 그냥 엄마 아빠가 아기의 100일에 사진을 남겨놓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아기에게는 큰 즐거움으로 기억되지 않을 그런 100일 파티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잠깐 했고요. 근데 뭐 사진 또 찍고 하니까 남는 게 있잖아요. 네, 재밌긴 했습니다. 앨범이도 너무 이제 귀엽게 나오기도 했고, 물론 뭐 제 자식이니까 제 눈에는 당연히 이제 귀엽게 보이겠죠. 네. 객관적으로 얼마큼 귀여운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 네, 제 눈에는 엄청 귀엽습니다. 네. 혹시라도 구독자분들 눈에 크게 귀엽지 않더라도 댓글로 혹시라도 상처받을 만한 댓글은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장인 장모님께서 오시면서 옷을 한 보따리를 가지고 오셨는데, 친척 중에서 사남매였나? 사남매를 키우는 친척분이 계시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막내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간다고 했던가, 6살이 된다고 했던가, 하여튼 이제 알밤이랑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이제 안 입는 옷들을 이제 저희 집으로 보내주신 거죠. 정말로 한 보따리가 왔습니다. 지금 제 방 옆에 그 옷들이 잔뜩 쌓여 있는데, 근데 이제 4남매이다 보니까 남자의 옷, 여자의 옷이 모두 와가지고 네. 약간 이제 옷 부자가 갑자기 됐고요. 그래서 남자의 옷도 알바미한테 입혀야 되나, 아니면 주변 지인분들과 좀 나눠야 하나, 아니면 어디 뭐 보라매 공원 같은 데라도 번개를 좀 때려가지고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번개를 좀 때려서 작은 이제 옷 나눔 쇼를 좀 해야 되나, 뭐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다행히 이제 유자씨 친구 중에 3살 된 아들을 키우는 친구가 있어서 그분에게 옷 일부를 전달을 좀 할 것 같고, 네. 저희가 뭐 입힐 수 있는 것들은 입히면 될 것 같고, 좀 상태가 입히기 좀 힘들거나 아니면 조금 훼손된 옷들은 이제 버리거나, 아니면 그 외에
상태는 괜찮은데 지인에게 나눔하기 좀 애매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입기 좀 애매한 옷들은 뭐 당근으로 나눔하거나 아니면 저렴한 가격에 좀 팔거나 뭐 그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다도 막 메이커 옷도 많더라고요. 뭐 아디다스 옷도 있고 막 노스페이스 옷도 있고 네, 저도 한 벌도 없는 고가의 네, 브랜드 옷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핑크색 그 아디다스 트레이닝복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앨범이 입히면 이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옷 정리하면서 좀 싱글벙글 했고요. 근데 옷이 너무 많아서 이거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네, 걱정도 좀 같이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구독자분들은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셨을지 네. 제가 이제 전 직장을 퇴사하고 파트타임으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 회사가 이제 재택근무를 하는 회사이다 보니까 오늘이 평일이잖아요. 근데도 이제 100일 잔치를 하는데 크게 부담은 없었다. 그래서 프리랜서로 살아가고 있는데 뭐 그런 점은 좋은 것 같기도 해요. 대신 이제 낮에 논 만큼 일이 있으면 밤에 해야 된다는 오늘도 지금도 상추씨 촬영 마치고 편집하고 이제 아직 일요일에 올라갈 영상이 안 끝났어요. 네. 금요일인데 이번 주 일요일에 올라갈 영상이 안 끝나서 거의 편집이 지금 한 10% 정도밖에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제가 보통 영상을 하나 브이로그 편집을 하면 한 20시간 내외로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충만 계산해도 오늘 밤 그리고 내일이랑 일요일까지 네, 빡세게 편집을 또 해야 된다는 소리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회사에서 또 경제 전문가 2분을 인터뷰하기로 했는데 아직 질문지를 다 못 썼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요일까지 강과장 채널에 올라갈 영상을 편집을 마치고 아마 회사에 잠깐 출근해서 질문지를 써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대충 남들이 보기에는 낮에 집에 있으니까 백수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나름 네, 치열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점 네, 한번 좀 깨알 어필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무슨 인터넷에서 글을 하나 봤는데 재밌어가지고 한번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과거에 소주를 막 22병까지 마시던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가던 남자가 있었대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다른 삶을 사는데 그 계기가 뭐 사천 짜파게티래요. 네. 그래가지고 뭐지 해가지고 좀 들여다봤더니 이 사람이 원래 우울증이 있었는데 약을 안 먹고 우울증을 이제 고친 방법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게시물을 올렸는데 이 사람이 과거에 심각한 우울증을 앓으면서 알코올 중독자로 지냈고 그래서 막 정신지체 장애 판정까지 받을 정도로 이제 사실 미래가 밝지 않으니까 오늘 하루 그냥 근근히 살아가고 있던 네, 상황에 우연히 사천 짜파게티를 만났는데 이걸 먹으면서 운동을 하고 좀 사람답게 살아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대요. 네, 사실 뭐 짜장라면이 별거 아닐 수 있는데 그 사람한테는 이제 엄청 큰 울림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맛있는 짜장라면을 사 먹을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술을 끊고 네, 운동을 하면서 공부에 전념을 했다. 네, 그 결과 그분이 술을 끊고 운동을 하고 공부를 해서 이제 취업에 네, 성공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최근에는 막 오토바이 타면서 라이딩도 즐기고 네, 그러면서 힐링하는 인생을 좀 이제 살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으면서 너무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이 또 우울증에 걸리면 다시 거기서 참 회복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약도 안 먹고 짜장 라면으로 인해서 삶이 이렇게 좀 크게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자기 집 그 선반 사진도 공개를 했는데 짜파게티, 사천 짜파게티가 이제 그 찬장에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짜파게티가 너무 맛있어서 이거를 계속 맛있게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운동도 하시고 공부도 해서 취업도 하고 이 정도면은 사실 농심에서 바이럴 마케팅을 하려고 주작을 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까지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정도면 농심에서 뭐라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들도 하는데 보면서 저도 갑자기 사천 짜파게티가 갑자기 또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보면서 느낀 거는 우리 인생이 별거 없구나. 그냥 맛있는 거 먹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그냥 인생인 건데 너무 우리가 막 대단한 걸 얻으려고 너무 이렇게 대단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물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한데 이런 작은 것에서도 충분히 크게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데 너무 이제 멀리서 행복을 찾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면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2004년 2004년에 갔으니까 4년, 5년, 6년에 제대를 했거든요. 그때 한참 이제 사천 짜파게티가 엄청 핫했어요. 제가 처음에 입대를 했을 때는 그 봉지라면 스파게티 그게 이제 엄청 1픽이었는데 보통 근무를 끝나면 이제 샤워실 같은 데서 몰래 먹거든요. 간부들 몰래. 후임병 시절에는 선임들이 이제 데리고 가서 먹게 해주고 그러는 건데 하여튼 그러다가 돌고 돌아서 이 사천 짜파게티가 한번 유행이 오고 좀 더 지나서였나 비슷한 상황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오징어 짬뽕 그게 이제 엄청 핫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지금 상추씨 채널 구독자들이 75%가 여성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싫어하실 관심 없으실 이야기일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뭐 그래 썼습니다. 그래서 좀 재미있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좀 읽어 드려봤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책을 조금 읽어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책을 살짝 읽을까 합니다. 인터넷이래. 인스타 DM으로 다산북스라는 곳에서 연락이 왔는데 본인들 뭐 최근에 나온 책이 있는데 원하시면 책을 보내주겠다. 뭐 리뷰 요청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보내주겠다라고 하셨는데 마침 제가 이용하는 그 전자책 어플에 그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월 정액으로 내고 쓰고 있는 전자책 어플이어서 거기서 또 읽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여기저기서 마케팅 하는 거에 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종이책은 됐습니다. 책을 이미 전자책으로 읽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중히 좀 거절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책 중에서 한 부분을 좀 읽어 드릴까 합니다. 워라벨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책을 조금 읽고 제 생각도 조금 덧붙이고 그렇게 해볼까 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책 제목은 악인론이라는 책이고요. 악인론. 그 중에서 한 꼭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라벨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참고로 낭독은 허가를 받았습니다. 출판사 관계자로부터 읽어도 된다 라고 하셔서 읽는 거고요. 저작권이 해결된 상황이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면서도 성공이 뒤따라오기를 바란다. 단언컨대 헛된 희망이다.
워라밸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야말로 성공의 가장 큰 적이다. 성공한 사업가들은 이렇게 말한다. 저는 일을 즐기면서 했어요. 한 번도 괴로웠던 적이 없었죠. 늘 일만 하며 살 수는 없잖아요. 일과 쉼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저녁이 있는 여유로운 삶을 살아요. 그들은 큰 실수를 범했다. 다른 사람들 역시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쉬지 않을 때는 무한대로 일할 것이라고 성급하게 일반화한 것이다. 일과 휴식의 균형을 강조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일보다 휴식에 초점을 맞추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나와 8년째 함께 일하고 있는 박쥐는 자신의 블로그에 일도 일이지만 잘 놀아야 성공합니다. 라고 쓴 적이 있다. 그는 실제로도 뇌가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만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말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역시 균형이 중요하지. 나도 이제는 좀 쉬어야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동안 못 본 영화를 보거나 친구와 술 약속을 잡을지도 모른다. 그 전에 분명히 말해둘 것이 있다. 나와 박쥐는 뇌에 휴식하는 시간을 허락하기 전까지 그야말로 한 마리의 경주마처럼 미친 듯이 일한다. 오래전 그와 함께 새 회사를 창립했을 때 우리는 잠자는 시간을 빼고는 하루 14시간 이상을 컴퓨터 앞에 앉아 글만 썼다. 무려 3주 동안 말이다. 워라밸, 그런 것 따위는 관심도 없었다. 목표를 향해 낼 수 있는 최고 속력으로 질주했다.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담배 한 대 피우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 책상에 앉아서 글만 썼다. 자신의 역량을 100% 쏟아붓지 않고 성공하겠다는 발상은 한마디로 과욕이다. 어불성설이다. 누군가는 되물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무리해서 일하면 반드시 번아웃이 옵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손해가 아닐까요? 차라리 꾸준히 오랜 시간 적절한 수준으로 일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동의한다. 그러나 인생에 한 번 정도는 정말 모든 것을 거는 경험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 인생에서는 그런 전력 질주가 다 합쳐 4번 있었다. 첫 번째 질주는 지금의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바친 2년이다. 두 번째는 연애의 자유라는 첫 전자책을 집필하느라 몰두한 반년의 시간이다. 세 번째는 차기작 선택하는 남자를 집필한 또 다른 반년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 악인론을 쓰고 있는 지금이다. 당신은 언제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질주해 보았는가? 살면서 이런 경험을 단 한 번이라도 해본다면 성공을 향한 의지력은 급격하게 상승한다. 그리고 이때 품은 도끼를 바탕으로 더 크고 부담스러운 프로젝트에도 이 악물고 덤벼들 기초 체력이 만들어진다. 워라밸이라는 환상에 취해 극한의 하드워킹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과 매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한계선을 높여가는 사람의 역량은 하늘과 땅 사이의 거리만큼이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아트라상에 입사하기 전 2년간 나는 최소한의 기초 체력과 멘탈을 단련하고자 아침, 점심, 저녁으로 40분씩 트레드밀 위를 뛰었다. 당연히 무릎이 박살났다. 아직도 정확히 기억한다. 시속 7km로 40분을 뛰면 4.65km 정도를 뛴다. 이것을 하루에 3번 반복했다. 무식했다. 지금은 수영 말고는 다른 운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릎 상태가 좋지 않다.
이런 방법을 추천하고 싶지는 않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저마다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는 악인의 정체성은 바로 이런 무모한 도끼를 자양분 삼아 쑥쑥 성장한다는 사실이다.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어설프고 무식했던 행동이 아닌 그때 내가 품었던 마음을 배우기 바란다. 어영부영 하면서 성공할 거라는 착각을 버려라. 나는 늘 전쟁에 나가는 장수의 마음으로 회사에 간다. 회사에서 돌아와 몸무게를 재면 평균적으로 1.2kg이 빠져 있다. 이런 액션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존경하게 만든다. 경쟁에 뛰어들어라. 미친 듯이 일하라. 탈진하면 내가 일을 정말로 열심히 하긴 했구나 하고 스스로를 격하게 칭찬하라. 꼰대 같은 조언이라는 걸 잘 안다. 혹시 나처럼 이렇게 무식하게 노력하지 않고 일과 삶의 균형을 잘 맞춰 성공한 사람이 있다면 얼른 출판사에 원고를 보내 사람들을 구원해 주기 바란다. 진심이다. 당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성공하는 방법은 불타는 노력을 기반으로 하는 전공법 뿐이다. 그리고 아까부터 환한 표정을 지은 채 나를 노려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늘 경쟁적으로만 살면 행복에는 닿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마음의 평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쳇바퀴 돌듯 자본주의 사회에 노예가 되어 사는 게 자랑입니까? 따지고 싶을 테다.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안다. 이렇게 답해주고 싶다. 미안하지만 악인들은 경쟁 자체에서 행복을 느끼게끔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 훗날 경쟁자를 역전하고 원하는 것을 달성했을 때 모든 불행을 탕감할 만큼 엄청난 행복감을 느끼죠. 그대들의 행복이 소중한 만큼 이들의 행복의 기준 역시 존중해주기 바랍니다. 네. 라는 내용의 워라벨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네, 저도 이제 거의 한 40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 워라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이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워라벨을 잘 지켰던 사람들, 일과 삶의 균형을 잘 유지했던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이제 대충 보이다 보니까 워라벨에 대한 생각이 많이 조금 달라지기는 하더라고요. 구독자분들은 워라벨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좀 하고 계신지. 제가 워라벨을 정말로 잘 지켰던 일과 삶의 균형을 잘 맞춰서 살았던 기간이 있거든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와서는 뒤도 안 돌아보고 열심히 놀았습니다. 거의 한 몇 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몇 년인지는 모르겠는데 오버워치라는 이제 게임이 나오고 난 뒤부터였는데 정확히 제가 몇 년 차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도 한 7년 차? 이 정도까지는 회사 생활을 정말로 뒤도 안 돌아보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 이후에는 뭔가 조금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그냥 회사 일이란 게 거의 매일 비슷하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 오면은 게임하고 회사 나가서 그냥 주어진 일만 하고 그런 식으로 몇 년을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회사가 큰 문제가 없었고 연봉에 충분히 만족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게임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냥 회사 일하면서도 즐겁더라고요. 왜냐면 퇴근하고 집에 가서 게임을 할 생각에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가 또 그렇게 열심히 또 절약을 하고 있지도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막 퇴근하면서 뭐 햄버거 같은 거 하나 이제 사가고 집에 가서 햄버거 먹으면서 막 밤새 게임하고 막 2시, 3시, 4시까지 게임하다가 회사 동료들이랑 자고 그러면 또 출근합니다. 졸려 죽죠. 그래도 뭐 일은 열심히 했어요. 회사에서 열심히 하고 또 회사에서 쉬는 시간에 동료들과 어제 했던 게임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너무 즐거웠거든요. 근데 그렇게 오랜 시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제가 그렇게 퇴근 후에 삶이 즐거운 인생을 사는 와중에 회사에서 진행을 했던 프로젝트도 굉장히 난이도가 낮은, 그러니까 쉬운, 크게 업무적으로 스트레스가 없고 내 실력을 쌓는 데는 사실 1도 도움이 되지 않는 뭐 그런 프로젝트였거든요. 그 프로젝트를 이제 몇 년 동안 했는데 그러니까 좋죠. 회사에서 스트레스도 안 받지. 그리고 일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맨날 칼퇴하고 집에 와서 게임하고 너무 즐거웠는데 어느 날 이제 갑자기 회사에서 월급이 안 나오기 시작하더니 한 달, 처음에는 이제 며칠 늦게 나옵니다. 며칠 늦게 나오다가 뭐 이제 보름, 한 달 늦게 나오다가 막 월급을 절반만 주고 뭐 막 뒤죽박죽입니다. 그렇게 진행되다 보면 내가 막 월급이 얼마큼 밀렸는지도 까먹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막 2달치가 밀리고 총 3달치가 밀리고 4달치가 밀리고 뭐 이런 기간들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회사가 정말 너무 좋거나 하면은 어떻게든 이제 버텨볼 생각을 하고 회사가 좀 마음에 안 들거나 이제 앞으로는 좀 비전이 없겠다 싶으면 이직을 또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사실 이직을 생각을 많이 좀 해봤죠. 많이 해봤는데 돌아봤더니 그 전 몇 년 동안 너무 이쪽 업계에서, 그러니까 취업 시장에서 채용 담당자들이 뽑기에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노동자가 어느 순간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이직은 사실 충분히 할 수는 있었는데 내가 원하는 회사에 가기 위해선 실력이 많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 되었더라고요. 갑자기 정신이 조금 번쩍 들었던 것 같아요. 나는 지난 몇 년 동안 너무나도 즐거웠는데 나에게 남은 건 월급이 밀리는 회사와 몇 년간 굳어버린 실무 감각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조금 허탈했던 그런 기억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사실 회사에 너무 그렇게 필요 이상으로 막 열심히 미친 듯이 할 필요는 없는데 워라밸이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어느 정도는 조금 선택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나. 워라밸을 계속 지키며 살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아주 오랫동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연봉이 오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몇 년 다니다가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다거나 워라밸을 있는 삶을 살면서 그런 것들은 어쩌면 되게 좀 힘들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그 당시에 조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마다 좀 다르고 업종마다는 좀 다를 텐데 퇴근 이후에 좀 퇴근 이후에도 뭔가 내가 즐기는 그런 삶을 오랜 시간 살다 보면
나이가 이제 한 30대 후반, 40대 이렇게 넘어가면 이게 참 뭔가 회사에서도 뭔가 승진에도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을 많이 봤고, 이직은 당연히 힘들고, 그렇다 보니까 되게 커리어적으로 갑자기 뭔가 무너지는, 나는 그냥 적당히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면 되게 별 볼 일 없는 노동자가 되어 있는 이런 뭔가 상황을 맞닥뜨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그 당시에 많이 했었고, 요즘에도 많이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냥 회사 일만 또 막 죽으라고 열심히 하는 거는 사실 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뭘 하고 싶은지, 그리고 내가 궁극적으로 어떤 걸 이루고 싶고 내 목표가 뭔지 그거를 좀 명확하게 일단 정하고 알고 있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걸 사실 알기가 너무 힘들죠. 저도 잘 몰라요, 지금도.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내 목표는 뭐지? 어렴풋이 있긴 한데 참 그거를 정하거나 만드는 게 진짜 힘든데, 계속해서, 그러니까 좀 어렵더라도 계속 그거를 잊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지금 회사에서 만약에 얻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퇴근하고 집에 와서 그런 또 사이드로 프로젝트를 계속 좀 시도를 해 봐야겠죠. 네. 그래서 워라밸이 있는 삶이 주는 또 장단점들이 있고, 그리고 퇴근하고 내 삶을 살아야 되는 건 맞는데 그 삶이 꼭 그냥 즐기고 노는 그런 게 아니라, 퇴근 후에 뭔가 내가 장기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어떤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40대가 다가오면서 더욱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도 보면 이게 사람들이 물론 계속 열심히 하진 않지만 그래도 20, 30대를 나름 열심히, 나름 치열하게 살았던 분들은 40대쯤 되어서 그나마 본인이 원하는 삶에 좀 가깝게 살고 있는 것 같고, 20, 30대를 좀 방황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목표 없이 그냥 퇴근 후에 뭔가 좀 허송세월을 많이 했던, 그냥 즐기는 삶을 살았던, 즐기기만 하는 삶을 살았던 분들은 40대 이후에 조금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들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도 이제 좀 나이 불문하고 잘 되시는 분들을 보면, 물론 그 삶이 행복한지는 모르겠어요. 행복한지는 제가 뭐 그분의 입장이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그냥 어쨌든 커리어적으로 봤을 때 그냥 자본주의 사회에서 얼마큼 뭔가 좋은 위치에 갔는지를 생각을 했을 때는 정말 그 일이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미쳐가지고, 회사에서 일 안 시켜도 막 미친 듯이 하고, 아니면은 퇴근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정말 막 미쳐가지고 디스크가 생기고 손목이 나가도 정말 미친 듯이 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좀 잘 먹고 잘 살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처음에 취업을 하고 더 긴 시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나이를 먹고 난 이후에 조금 덜 노력해도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삶의 수준이 좀 유지가 된다고 해야 되나? 근데 반면에 취업을 하고 뭔가 그렇게 크게 노력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렇다고 뭐 삶이 엄청나게 뭐 피폐해진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더 오랜 기간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더 많은 노동을 해야 되고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말을 지금 너무 두서없게 해가지고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늘 그렇지만 대본이 없다 보니까 그냥 지금 제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을, 이 생각을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데 대략 느껴지셨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결론은 뭐 퇴근하고 얼마나 놀고 얼마나 일하고, 그리고 내가 자기 일을 얼마나 막 열심히 하고 말고, 그거는 사실 다 개인의 선택이니까 무엇이 옳다 이런 거는 없는 것은 맞는데, 제가 지켜보니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노력했던 기간이 얼마나 빨리 노력해서, 그리고 얼마큼 길게 노력했는지에 따라서 좀 나이 먹고 나서 삶이 그래도 조금 윤택한 것 같다. 좀 가성비 있게 일을 해도 나이를 먹고 나서는 삶이 좀 어느 정도 풍족하게 유지가 되는 것을 많이 좀 봤던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정말 퇴근 이후에 즐기는 삶을, 그러니까 즐기기만 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생각보다는 포기를 해야 될 것들이 많다. 그래서 그게 어떤 걸지 미리미리 고민을 좀 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 만약에 20대 뭐 중반, 30대 초반이라고 한다면 영원히 지금 내가 지금 회사에서 일하는 것만큼 영원히 월급을 받고 취업이, 그러니까 이직이 뭔가 자유롭고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한 30대 중반, 30대 후반쯤 되면 실력이 없으면 생각보다 이직이나 그리고 회사에서도 들어온 꼴을 당할 확률이 생각보다 커지는 걸 많이 봤다. 네. 요약을 하려고 했는데 더 계속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쨌든 취업하면 하루라도 빨리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서 빨리 알아내면 좋은 것 같고, 하루라도 빨리 그거에 필요한 노력들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미리 좀 해두는 게 좋은 것 같다. 나이 먹고 하려고 하면, 물론 저도 뭐 나이가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지만 체력도 힘들고, 네, 여러 가지로 쉽지 않다. 네, 그렇게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마 지금까지 듣고 계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고, 대부분 이미 잠이 드셨을 거라 예상이 되어서 제가 횡설수설 했던 거를 다행히 감출 수 있겠다. 네. 아마 거의 초반에 20분 안에 대부분 다들 이제 골아 떨어지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들은 제가 좀 헛소리를 해도 다행히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조금 뒷부분에는 이상한 좀 꼰대 같은 소리를 좀 했는데, 그래서 막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행복하려면 내가 노력을 더 많이 하거나 아니면은 원하는 걸 좀 줄여라. 네. 사실 저는 지금까지는 제가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지만 노력을 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벌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했다기보다는 지금까지는 원하는 것을 계속 좀 줄여가는 쪽으로 노력을 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회생활 시작하고 지금 거의 한 14년? 3년, 4년 정도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수련을 한 결과 저는 거의 이제 식욕밖에 남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어버려서 다른 욕구들은 이미 제가 진작에 다 최대한 줄여서 예를 들면 뭐 좋은 옷을 입고 싶다 아니면 뭐 좋은 액세서리를 하고 싶다 이런 욕구들은 제가 조금씩 줄여나가는 과정이 저도 있었거든요. 물론 크게 원하진 않았긴 했었지만은 그래서 다행히 저는
지금은 거의 시곡밖에 남지 않아서 네, 다행히도 맛있는 음식만 먹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근데 물론 지금은 이제 아기가 생겼다 보니까 뭐 조금 더 달라진 부분이 있기는 해요. 네, 그렇긴 한데 그래도 네, 좀 그런 쪽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불행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원하는 것을 조금씩 줄여가는 연습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많이 찍었네. 45분이나 찍었는데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헛소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마 바로 올릴 거니까 금요일 밤에 듣고 계시겠네요. 주말 즐겁고 행복하고 스트레스 없이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은 들어가세요.